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주역을 보면 덕미이위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미이위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작은데 꿈이 너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는 드물 것이다 라는 주역의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고 물러남이 분명하다면 인생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물러나야 할 때 나아가려고 하고 나아가야 할 때 물러나는 것은 인생의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퇴를 잘할 잘못 알고 경고망동하다가는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 그릇의 용량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요 며칠 전에 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눈썹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썹은 미술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능력, 색채와 물감도 이 눈썹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썹이 고운 사람은 마음이 고운 배우자를 선호합니다. 또 눈썹이 고울 때는 상대를 설득하는 설득력도 있다고 봅니다. 또 눈썹이 좋을수록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눈썹이 좋을수록 수학적, 산술적 계산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육친, 즉 가족 간의 혈족관계, 혈육관계도 매우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눈썹이 고운 사람입니다. 거칠면 거친 대로 또 힘든 일로 가야 되겠죠. 거칠면 토목계통에 조금은 거친 일을 하는 곳으로, 또 아니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가다 쪽으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눈썹이 또 곱고 적당히 짙으면 정부 부처나 또는 경찰, 사회정보 또는 공보경찰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법관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썹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의 성향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 거칠수록 이야기할 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거칠다는 것은, 내가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을 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 눈인데요. 눈은 정신입니다. 눈은 뇌와 직결되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눈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차분하고 여유가 있으면 눈도 차분해집니다. 내가 급하고 쫓길 때는 눈도 쫓기고 급한 눈빛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나쁘면 눈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좋은 눈빛이 되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눈빛으로 보게 되면 눈빛이 정오하는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되는데 얼굴의 근육입니다. 얼굴의 근육은, 얼굴의 피부는 7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이 생길 때는 이 7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7겹을 통해서 일어난 이 점은, 얼굴의 점은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은 신비적이고요. 또 눈이 순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눈이 독하면 그 사람은 독한 사람입니다. 정의당의 대표가 눈빛이 날카롭고 싸납다고 김종철 했습니다. 씨요. 예. 네.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자체가 싸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눈이 여유가 있으면 눈이 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기분 좋게 퇴근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퇴근하면 눈빛이 달라요. 행복한 눈빛이에요. 기분 나쁘게 나오면요, 얼굴에서 인상을 쓰면서 눈빛부터 변해져 있습니다. 주로 눈이 작은 사람일수록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이 크면 소리로 이야기하고, 눈이 작으면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래서 눈이 큰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평생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고, 눈이 작은 사람은 편안하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눈이 좀 작은 사람이 귀하다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강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광대뼈가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올수록 조그마한 자존심에 못 견디기 때문에 말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광대뼈가 둥글둥글하고 높으면서 둥글둥글한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여유있게 들어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대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뼈가 많다는 것이고, 뼈가 많으면 살이 얇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적인 기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인 기운의 사람은 파이터입니다. 즉 싸우려고 덤벼들면 골치 아프겠죠. 양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적인 기운은 좀 수비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광골이 너무 튀어나오면 예전부터 과부상이라 하였고, 또 머리가 위로 많이 빠진 사람은 그 역시 과부상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왔다는 자체는 양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남편을 치게 되는 것이고, 또 앞이마가 위쪽으로 많이 빠졌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과부상이라 하였고, 윗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너무 뒤로 넘어간 여성은 조금 혼자 사는 여성이 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남편의 의견이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눈이 적은 사람은 응대성이라 해서 눈으로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큰 사람은 어서와 하겠지만 남편 보고,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쳐다보고 끄떡끄떡 하면서 어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를 보면은, 코는 콧구멍이 클수록 욕심이 많다. 콧구멍이 클수록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코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는데 물욕이 얼마나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유태인 코나 매부리 코 같은 경우에는 물욕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즉 돈과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죠. 매부리 코는 뇌에 불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매부리 코인데, 이 매부리 코는 사람의 뇌를 파먹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잔인한 것이죠. 이 매부리 코를 가진 유태인 코나 매부리 코는 모든 것을 재물의 잣대를 대기 때문에 좀 인간미가 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는 또 인간미를 본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물질을 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코는 그래서 재백궁이다. 돈 창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크다는 것은 행동의 자유가 있다. 즉 콧방울이 빵빵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가 비틀어지거나 코가 이상하게 생기면 비급성이 드러납니다. 즉 코가 비틀어지거나 콧방울이 한 군데 크고 한 군데 작다. 코가 중심이 안 맞을 때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급한 부분, 비급성도 따라다닌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력, 즉 윗사람을 수행할 때는 코가 잘 생겨야 됩니다. 코가 못생긴 사람이 윗사람을 보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보필하는 보필, 즉 수행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의 생김새에 따라 그 사람이 이기적이냐 아니면 베푸는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반 정도 나왔을 때, 반 정도 콧구멍이 보일 때는 들이가고 나가고, 즉 적절히 베풀면서 자기 돈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눈이 작고 또 동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은 그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속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콧구멍도 보이지 않으면 자기 폐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폐만 두드리는 편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구속돼서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예. 예, 나이 많으신 분. 네. 그분이 혹시 매부리코에 해당이 되나요? 조금 매부리 코고요. 약간 그렇죠. 눈 자체가 헛배도 흔히 이야기하는 뱀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눈의 특징 자체는 철저하게 비밀주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눈이 굉장히 조금 흔히 이야기하는 얍삽하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눈 자체가 배신지상이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상대를 치는, 도와준 사람을 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 자체도 약간의 매부리 코 아닌 유태인 코와 가까운 그런 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코도 잘생겨야 되고 눈도 잘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가 뾰족하게 앞으로 내려왔지만 저것은 유태인 코와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놓지 않고 돈에서는
나한테 엄격하고 상대방 즉 배우자한테 엄격하고 자식한테 엄격한 것이 저런 코입니다. 그렇지만 대인관계는 좋고 상대를 이렇게 맞춰지만은 결국은 자기 이익대로 가는 것이 저런 코와 눈의 특징입니다. 코가 쭉 내려와서 저런 코가 바로 돈코라고 합니다. 네, 저런 코가 돈코라고 콧방울이 옆에 빵빵한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저기 약간 밑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저 날카로운 눈을 볼 때는 뱀눈을 볼 때는 뱀눈 자체가 굉장히 얇으면서 저 뭡니까 날카롭게 저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속을 보이지 않고 철저한 비밀주의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썹은 칠을 했네요. 눈썹은 칠하고 문신을 한번 했던 흔적이 있네요. 눈썹이. 예, 살짝 눈썹을 했습니다. 귀는 잘생겼습니다. 귀는 저 정도 귀는 최상의 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귀가 하얗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 아직까지 몸은 건강하다. 피곤한 게 하나도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작고 코가 매부리 코이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주의. 내 것을 꼭꼭 숨겨두고 챙기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젊었을 때 눈도 보십시오. 저기 약간 휘어진 뱀눈이 되거든요. 젊었을 때 저 사진을 봐도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네. 콧구멍이 크면 욕심도 야심도 많지만 콧구멍을 숨기고 있습니다. 얼굴이 길다는 건 그만큼 보수성이 있다는 건데 보수적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획했겠습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코가 길기 때문에 그렇고요. 눈썹도 일자 눈썹이기 때문에 또 눈과 눈썹 사이에 전태궁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요. 내 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썩어 자빠져도 상대한테 주지 않는 이런 아주 야멸찬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눈과 눈썹 사이가 거의 붙어 있는데 전태궁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줄이가 있다는 것은 오른쪽 사진에 눈과 눈 사이에 전태궁인데 그 사이에 줄이가 있다는 것은 한번 돈을 말아먹고 돈을 쓰지 않는 성향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째째하고 또 그만큼 또 치밀하고 그만큼 또 예민하고 이런 것도 같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뭐에 예민하다? 돈에 예민한 사람이죠. 전택이 이렇게 붙어 있고 들어갈수록 사람이 돈에 대해서 철저하고 계산적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갔어도 이 전택이 도톰한 사람이 결국은 돈을 다 냅니다. 전택이 전에 붙은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택이 붙은 사람들은 내 것이 썩어 자빠져도 안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오른쪽이 내려앉았더라고요. 눈썹, 눈 이렇게 한쪽이 내려왔는데요. 네. 눈도 오른쪽만 쳐져 있고요. 눈썹도 약간 짝짝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적인 눈에서 약간 처지긴 했지만 네. 이 사람의 오른쪽 눈을 보면 선천적으로는 일단 평범한 눈을 줬는데 사회적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이 저래 꺾이는 것입니다. 눈이 저래 꺾인다는 것은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눈은 꺾일수록 배우자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굴이 혹시 재물과 관련된 코를 가졌더라도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죠. 소용없습니다. 네. 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피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젊은이가 왔지만은 제가 그냥 우산을 하나 주는 겁니다. 낡은 우산이든 썩은 우산이든 좋은 우산을 하나 줍니다. 그럼 비가 올 때 그 우산을 받치라고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비를 덜 맞겠죠. 이 사주라는 것은요, 10년 전에 본 그 사주를 10년 후에 가져온 사주 그 명식을 그대로 똑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본 사주를 갖다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 1년 전에 본 사주를 그대로 그 사주를 읽어줘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사주는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수학적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30년 전에 본 사주도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읽은 그대로 읽어야 돼요.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운도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주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사주에는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어떤 습관이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은 또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들어주기만 하고 듣기 싫은데 불구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먹 내려친 거는 사과를 했다고 저도 봤는데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모를 정도로 그분이 그날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봅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정말 맞습니다. 좀 여당에 유리하게끔 말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부드러운 것은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사람은 적절히 좀 품위가 있으면서 무거워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짝 엎드리는 것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겸손한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 무거움과 함께 겸손함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골치 아픕니다. 누가 이분을 가도 위원장을 시켰어요? 누구예요? 물론 부드러운 게 강한 거지만은 품위가 있으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대표님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네요. 네. 아니, 품위가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위원장이나 또는 대표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블림 선생님 맞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진짜 열린민주당 적극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많이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린당이 20석만 된다면 원내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 대단하죠. 파워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다음 대통령을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남한의 운세 달리기 3차 접수네요. 소수 정예만 하기 때문에 몇 사람 받고 바로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잡지 않습니다. 아무튼 10명 이내라든지 몇 명밖에 잡지 않습니다. 지금 3차 접수는 며칠까지 하죠? 3차 접수하신 분들은 12월 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약간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도 구독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에서도 달력 주문할 수 있습니다. 카톡 아니면 전화번호 입력하셔서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되고 이거는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네,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 콧구멍이 크다고 했는데 콧구멍이 클수록 욕심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 아까 좀 전에 사진에 보면 콧구멍이 큽니다. 콧구멍이 클수록 욕심이 많고요. 오른쪽 사진은 콧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쫀쫀합니다. 콧구멍이 작기 때문에 내 돈 쓰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빵빵하면 코가 크고 콧방울이 작으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른쪽 같이요. 왼쪽은 콧방울이 큽니다. 이러면 돈을 씁니다. 그래서 콧방울이 적을수록 돈을 쓰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콧방울이 작을수록 구두쇠다. 지금 어제 들어간 MB 얼굴 보면 콧방울이 작아요. 그만큼 구두쇠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명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고 굉장히 빠져드는 학문이고 서양의 철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명리학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 대표님 휴먼 어드바이저에서 컨설팅하고 계시고 한국명리학협회에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저희가 휴먼 어드바이저에서 컨설팅하는 기업인도 있고 여러 학생들도 있고 그런 컨설팅 하실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전문가가 생기면 한국명리학협회에서 정을 발급할 겁니다. 네. 1급이 돼야 정을 발급하는데요. 이 1급은 어디 가나 한국명리학협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급을 잘 주진 않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되면 1급을 바로 내주지만은 1급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강정 선생님 1급. 1급은 정말 프로페셔널이에요. 저희가 1급 정도 준다는 거는 프로급이에요. 3급 정도도 사실은 대단한 실력이죠. 1급을 따시려면 실제로 한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한테 해서 전문가반,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전문가는 또 프로는 프로 나름대로의 또 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1급 정도면은 저희가 실전도 겸비한 정도의 실력이니까 대단하다고 봐야죠. 예. 우리나라에 어디 내놔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처음 이제 명리학 시작할 때는 아직 내 것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서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뒤돌아보면은 많이 실력이 올라와 있고 예, 맞습니다.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걸 느끼실 때가 사실은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 실력이 꽤 됩니다, 여러분. 꽤 됩니다. 어쨌든 적천수는 사주 대입을 하면 어렵습니다. 궁통보감도 어렵습니다. 사주 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도 수상학에 대해서 손바닥 문화에 대해서 좀 손금이요? 예, 아, 손금에 대해서 또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묘지를 보는 방법, 음택풍수요? 예, 음택부, 양택부, 인테리어 풍수에 대해서도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제가 좀 하겠습니다. 특히 수상학은 또 재밌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공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판별하는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씩 끄집어내서 또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